근데, 참, 너무 슬픈 스토리예요. 아, 좀 읽을게요. 강원도 고성 출신인 김득구는 헝그리 스포츠인 프로복싱 선수 중에서도 헝그리 정신이 워낙 강했다. 근데 어렵사리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가 성사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거 타이틀 못 따면 죽어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성냥갑 모양의 관을 만들었어요. 그걸 미국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맨시니가 워낙 센 선수라서 정말 막 겁도 없이 붙었는데, 그리고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기량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맞은 거예요. 맞다가 13회에 결정적인 그 두 방을 맞고 이제 KO로 졌어. 근데 그 이후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가서 의식불명 상태로 나흘 동안 있다가 가족 동원에 장기 기증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끝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3개월 뒤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심판을 맡았던 심판이 내가 더 일찍 경기를 중단시켰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내가, 사실 거기가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특술링이에요. 아까 20만 원 주고 왔다 그러는데 20만 원보다 몇 배 더 비싸게 그 라스베가스 쇼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케어를 지켜야지 이제 막 관중들이 환호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서는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스톱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싸움, 지금은 투어는 없어졌지만 투어를 본다고 했을 때, 뭐 격투를 봤을 때 화끈하게 뭔가 이제 거의 막 이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거 비싼, 그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고,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경기를 그렇게 그만 스톱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냥 줬는데, 사실 그 전에 다운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다운되면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그런 상태에서 스톱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던 경기에서 선수가 죽었으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맨시니 선수도 굉장히 전도 유명한 이탈리아계 선수인데, 그리고 은퇴를 하고 말았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참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맨시니, 우리가 한 12여 년 전에 미주 중앙일보 기자가 맨시니를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제가 이제 뽑은 건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참 맨시니가 괜찮은 사람인 게 김득구의 장례식에 왔어요. 그리고 김득구 가족을 만나요. 미국에서. 근데 김득구가 그 타이틀 매치 하러 미국 갈 때, 그때 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일종 유복자지, 유복자. 그죠?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잘 컸어. 그래서 걔가 그 대학 때쯤인가 어떤 뭐 그 맨시니의 전기를 이렇게 대필 해주는 작가가 한국에 와서 김득구의 와이프와 아들을 만나서 맨시니한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럼 맨시니가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들이 맨시니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맨시니 엄마가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시니가 너무나 고맙다. 이제 조금 내가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치과대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치과대학의 등록금을 맨시니가 대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답게 그런 그 스토리가 맺어졌는데,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 기사에다 썼단 말이에요.
기사에다 쓰고 사진을 매신이하고 그 아들 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실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씨가 빼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김덕구의 아들로 내가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인 거죠. 그래서 오케이, 좋다. 내가 지금 받은 메일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그 인터넷 기사에서 당신 이름도 지우고 당신 사진도 내릴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제 이름은 빠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뺀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맨신이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죠? 지혜롭고 정말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서 어쨌든 비극으로 끝났기는 했지만 그 후대의 맨신이의 딸도 김덕구의 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먹먹한 기분이 드는 게 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건데, 이제 절친인 박종팔 그분은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 텔레비도 가끔 나오죠. 그죠? 근데 이분한테서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정말 잘 싸웠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근데 벨트 못 따면, 그러니까 타이틀 못 따면 못 이기면 죽어서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를 왜 했냐? 그 약속을 또 왜 지켰냐? 응? 그래서 막 이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든 스포츠, 특히 복싱은 헝그리 스포츠고 또 그들의 어떤 사실 몸뚱이 하나 두 주먹 가지고 상대방을 때려 눕혀져 이기는 경기잖아요. 얼마나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경기예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절박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냥 붙는 거예요. 링에서. 도망갈 데도 없는 링에서. 그런 경기인 권두 선수 중에서도 김덕구는 정말로 절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고 원래 이 경기가 본인이 나설 경기가 아니고 박종팔이 그 당시에 마빈 해글러라고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미들급에, 중량급에. 붙기로 돼 있었어. 근데 해글러는 워낙 유명한데 박종팔은 인지도가 없는 거야. 박종팔도 케어를 엄청나게 많이 90% 이상 케어시키는 돌주먹이었는데 동량에서는 적수가 없었지만 미국 가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려고 그러니 좀 인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빈 해글러는 워낙 거물급인데 그래서 그게 깨진 거예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쪽 미국 쪽에서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깬 대신에 그러면 다른 선수 너희 그 프로모션에 있는 너희 체육관에 있는 다른 선수 붙여줄게. 그래서 맨신이하고 게임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 박종팔하고 김덕구가 친구 사이인데 친구 박종팔이 뛰어야 될 게임을 못 뛰고 대타로 어떻게 보면 김덕구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진짜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긴다. 나는 가서 그냥 못 이기면 난 죽을 거야. 이런 각오로 한 거예요. 결국 죽은 거죠. 그러면